자, 이번 시간은 이제 주식의 재취득입니다. 자, 우리가 회사와 주주와의 거래를 자본거래라고 했었죠. 그래서 기업과 이런 주주와의 거래, 이걸 자본거래라고 하는데, 자, 이렇게 기업에서, 회사에서 주식을 발행하거나, 발행했던 주식을 재취득하는, 이런 거래를 우리가 자본거래라고 합니다. 자본거래. 자, 이런 자본거래와 관련된 건 절대로 수익 비용으로 인식할 수 없다는 것도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주식 발행하는 건 이전 강의에서 봤고, 이제 이번 시간에서는 발행했던 주식을 다시 취득하는 경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업이 발행했던 주식을 다시 취득하는 거죠. 그리고 투자받은 돈을 반환해서 지급을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주식의 재취득은 크게 보면 사업 규모 축소를 위한 매입 소각을 할 수도 있고요. 또는 뭐 주가 안정 등을 위해서 스톡 옵션을 지급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기 주식 거래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자, 그러면 주식의 재취득의 첫 번째 매입 소각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발행했던 주식을 다시 투자받은 돈을 주주한테 반환하고 자본을 소각해 버리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주식을 발행하게 되면 현금이 들어오고요. 현금이 들어오고 대변에 자본금이 증가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 투자받은 자본을 다시 주주에게 돈을 돌려주고 이 자본을 소각해서 없애버리는 거예요. 이게 매입 소각입니다. 그럼 매입 소각하게 되면 주주한테 투자받은 돈을 반환해서 돌려주고요. 돌려주고 자본금이 없어지는 거죠. 이렇게. 이걸 매입 소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매입 소각하는 이유는 회사가 이제 주식 발행을 통해서 자금을 투자 유치를 받았는데 그만큼의 이익이 안 나니까 뭐 구조 조정 등을 위해서 이렇게 사업의 규모를 축소하기 위해서 다시 현금을 반환하고 자본금을 없애버리는 이런 매입 소각을 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업 규모를 축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 그럼 여러분 제가 한번 숫자를 한번 넣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회사가 자, 주식을 발행하고 액면 5천원만큼 주식을 발행하고 자금을 투자 받았어요. 근데 사업 규모를 좀 축소해야 돼요. 그래서 이 5천원의 자본금을 주주한테 반환하고 자본금을 소각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자본금을 소각했으니까 자본금은 없어질 거예요. 근데 회사가 지금 자금 사정이 좋지 않다 보니까 주주랑 합의하에 최소 5천원을 반환을 해야 되는데 돈이 부족해서 주주랑 합의하에 4천원만 반환했다라고 한번 볼게요. 그럼 이때는 여러분 회사가 이게 지금 좋아야 될 상황은 아니지만 어찌됐든 간에 5천원짜리를 4천원에 소각을 했으니까 대변에 1,000원만큼은 차익이 나게 되고요. 이 차익을 우리가 뭐라고 하는데요? 자, 여러분 자본금을 증가하는 걸 우리가 증자라고 하고요. 자본금이 차변으로 감소하는 거 이걸 감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식 발행하는 거는 자본금이 대변에 느니까 증자라고 표현을 하고요. 발행했던 주식을 다시 돈을 반환하고 소각을 하는 거 자본금이 차변해 주니까 이걸 감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감자하면서 지금 최소 5천원을 반환해야 되는데 4천원만 대가를 지불했다 그러면 1,000원만큼 뭐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감자 차익이라고 회계 처리해 주시는 겁니다. 이 감자 차익은 영업활동을 통해서 벌어지는 수익이 아니잖아요. 회사와 주주와의 자본거래와 관련된 거니까 수익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자본 잉여금으로 회계 처리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요 액면 자본금 5천원짜리를 회사가 여유 자금이 좀 있어서 예를 들어서 5,800원에 반환을 했다라고 한번 가정해 봐요. 그럼 이때는 회사가 800원만큼 돈을 반환을 더 한 거니까 이때는 회사가 감자하면서 손해 봤으니까 이걸 뭐라고 한다? 그렇죠. 감자 차손으로 회계 처리해 주는 거예요. 자, 이건 비용이 절대 될 수 없어요. 회사와 주주와의 자본 거래는 절대로 수익 비용으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이건 비용이 아니라 그렇죠. 자본 조정 항목으로 구분이 되는 겁니다. 자,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자, 케이스입니다. 4월 20일 한 주당 액면 금액 50만 원짜리 발행 주식 수 100주를 액면 발행하고 주주에게 현금을 받은 경우 다음과 같이 회계 처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 케이스 보시면은요. 한 주당 액면 금액 50만 원, 발행 주식 수가 100주니까 액면 발행했다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차변에 5천만 원의 현금이 들어올 거고요.
대변에는 자본금 5천만 원으로 회계 처리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100주를 한 주당 액면금액 50만 원 해서 액면 발행했으니까요. 자, 근데 이 발행했던 주식을 사업 규모 축소를 위해서 자, 이 100주 중에 10주를 매입 소각했대요. 자, 한 주당 액면 금액이 50이었죠. 그러면 10주면 자본금이 500만 원이 줄어들어야 돼요. 이렇게. 자, 그러면 지금 400만 원을 현금으로 반환했대요. 그럼 현금이 400이 나갔죠. 그럼 우리가 이렇게 보면 대변의 감자 차익이 100만 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자, 뒤에 가서 다시 한번 나오지만 자, 감자 차익이 100만 원 났지만 혹시 이 감자 이전에 감자 차손이 있었다라고 하게 되면 그 감자 차손을 우선 상계하게끔 규정을 해놨어요. 지금 문제 보니까 감자 차손이 30만 원이 있다고 가정했으니까 감자 차손 30만 원을 먼저 우선 상계하고요. 자, 이건 약속입니다. 먼저 상계해주고 그러고도 부족한 금액이 얼마죠, 여러분? 그러고도 부족한 금액 70만 원은 감자 차익으로 회계 처리하자라고 지금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 감자 차익으로 하면 되겠지만 혹시 감자 차익 기록하기 이전에 차변에 감자 차손이 있었다라고 하게 되면 요 감자 차손을 먼저 없애고 그러고도 부족한 건 감자 차익으로 회계 처리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 반대가 될 수도 있고요. 자, 이건 뒤에 가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자,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감자를 하게 되면 주식을 재취득해서 매입 소각을 하게 되면 이때는 감자 차익이나 감자 차손이 발생된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여기 보니까 또 나오는 게 감자 차익은 자본 거래와 관련된 거니까 수익이 아니라 이건 자본 잉여금으로 구분한다는 거. 만약에 지금 이 케이스에서 자, 주주에게 530만 원의 현금으로 반환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자, 그러면 자본금 500이 줄어들고요. 현금 530을 반환했다라고 하게 되면 그렇죠. 이때는 30만 원만큼 감자 차손이 발생할 겁니다. 이 감자 차손은 비용이 아니고요. 자본 거래와 관련된 거기 때문에 이거는 자본 조정으로 구분을 한다는 거. 자본 거래와 관련된 건 절대로 수익 비용이 될 수 없다는 거. 자, 근데 이제 감자 차손과 같이 자본 항목이 잔액이 차변에 남는다라고 하게 되면 재무상태표에 표시할 때는 차변에 기록되는 이 감자 차손이나 또는 뭐 우리가 주식 발행에서 봤던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나 이런 것들은 자본 항목인데 차변에 분기를 하긴 했지만 재무상태표에 표시할 때는 요 대변의 자본 그 항목에다가 이렇게 차감적으로 표시를 해주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감자 차손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이전 강의에서 배웠던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이런 차변에 기록되는 이런 자본 조정들은 재무상태표 자본에 표시할 때 자본이 이렇게 줄어든 거니까 이렇게 차감적으로 표시한다라는 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회사가 발행했던 주식을 재취득하는 두 번째 이유는 자기 주식 거래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스톡 옵션을 줘야 된다든지 또는 뭐 주가 안정을 위해서 회사가 벌어들이는 여유 자금으로 발행했던 주식을 다시 재취득해서 이걸 바로 소각하는 게 아니라 아까처럼 이걸 일시 보유하였다가 이거를 다시 매각하거나 또는 소각을 할 수도 있고요. 자, 그러면 발행했던 주식을 기업이 취득하게 되면 차변에 자기 주식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해서 회계 처리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주식은 자산이 아닙니다. 자산이 될 수 없어요. 그럼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자, 우리가 자기 주식이라는 게 지금 이런 거란 말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자, 현금 5,000원 투자 받고 주식을 5,000원에 액면 발행했다라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그럼 자본금이 5,000원 뜨는 거죠. 근데 이 발행했던 주식을 회사가 다시 현금을 5,000원 지급하고 다시 취득했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그럼 차변에 이게 자산이냐라는 거예요, 제 말은. 자, 자산이 될 수가 없죠. 우리가 투자받은 이 자본을 다시 반환하는 꼴이니까 이건 자산이 증가하는 게 아니라
자본이 감소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차변에. 자본이 감소해야 되는 거죠. 자산이 아니라. 이해될까요, 여러분? 자, 이렇게 자본이 감소해야 되는데 이때 자본금이라고 우리가 줄이고 싶다라고 한다면 바로 소각을 해버리면 되죠. 소각을. 근데 소각을 하지 않고 지금 일시 보유하고 있으니까 차변에 자본금을 없앨 수는 없어요. 소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 이걸 다시 처분하기 전까지 우선 차변에 자기 주식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해서 자본을 감소시켜 놓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 자기 주식은 우리 회사의 자산이 아니라 우리가 투자받은 이 자본을 반환해서 돌려준 거예요, 결국에. 그러니까 자본이 감소한 거라고요. 자산이 아니라. 그래서 이 자기 주식은 우리가 자본 조정으로 구분이 되는 거예요. 자본금도 자본 잉여금도 아니니까 자본 조정으로 구분을 한다는 거. 자, 그래서 이렇게 자본 조정으로 구분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자기 주식을 다시 매각했다라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자기 주식을 100원에 사왔습니다. 이렇게. 소각을 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고요. 이 자기 주식을 되팔았어요. 100원에 산 자기 주식을 그래서 120원에 되팔았어요, 여러분. 그러면 20원만큼은 뭐가 되는 거예요?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 되는 거죠. 이거는 수익으로 인식하면 안 돼요. 자본거래니까 이건 수익이 아니라 그렇죠. 자본 잉여금 계정 과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또는 여러분 만약에 이 경우에 내가 100원에 구입한 자기 주식을 90원에 만약에 처분했다 그러면요. 10원만큼은 그렇죠. 자기 주식 처분 손실로 처리해 주시면 되는 건데 이거는 회사가 손해본 거긴 하지만 자본거래이기 때문에 비용이 아니라 자본 조정으로 재무상태표 대변에 자본에서 차감적으로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요 자기 주식을 소각을 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 소각을 했다. 예를 들어 볼게요. 그럼 제가 헷갈리니까 이거 지우고 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자, 다 지우고 해볼게요. 자, 회사가 자기 주식을 100원에 사왔어요, 여러분. 이렇게. 이해되시죠? 100원에 사왔는데 자, 이거를 다시 보유하고 있다가 이걸 매각하려고 했는데 마음이 바뀌어서 그냥 소각을 했다 이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그럼 자기 주식 다 소각했어요? 그럼 자기 주식 없어지고요. 자, 자본금 액면 금액이 50이다 라고 하게 되면 자본금을 없애야 되는 거예요. 왜? 소각을 했으니까. 그죠? 그럼 여러분 이때는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 아니라 이때는 감자 차익이 되는 거죠. 감자한 거니까. 이해될까요, 여러분? 이건 자본 잉여금으로 구분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자기 주식을 또 소각하면서 또 감자 차손이 생길 수도 있겠죠. 이해될까요, 여러분? 자, 그럼 우리 케이스를 통해서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자, 그래서 케이스를 보시면은 6월 10일 날, 어, 음, 주식 한 주당 6,000원에 현금으로 10주를 매입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차변에 소각하지 않았으니까 자기 주식으로선 기록을 해놨다가 요걸 처분했을 때, 자, 10주 중에 3주를 지금 처분했대요. 그래서 한 주에 7,000원에 처분했다라고 하게 되면 현금이 3주 곱하기 7,000원 하게 되면 21,000원 들어오겠죠. 자기 주식은 6,000원에 취득했으니까 그렇죠. 18,000원이 없어지고 그럼 3,000원만큼은 자기 주식 처분 이익으로 해서 자본 잉여금으로 회계 처리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그래서 자기 주식은 자본 조정이라는 거, 자산이 아니라는 거,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은 자본 잉여금으로 구분된다는 거. 자, 그럼 요 케이스도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 만약에 요 케이스 2번은 이렇게 한번 이해를 해봐요. 자, 만약에 지금 7월 10일 날 요때 자기 주식 3주를 우리가 처분했었는데 이거를 4,000원에 처분했다라고 하게 되면 현금 12,000원이 들어오고요. 자기 주식은 18,000원이 없어지고 이때는 6,000원만큼 뭐가 생겨요? 그렇죠.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만약이라는 전제로 그냥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지금 회계 처리를 했어요. 그래서 요 밑에 해답에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여러분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자, 만약에 이 자기 주식을 처분한 게 아니라, 자, 이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은 당연히 자본 조정으로 구분이 되죠. 자, 만약에 이 자기 주식을 소각을 하는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 그럼 이때는 자기 주식을 대변으로 없애고, 그쵸? 만약에 7월 10일 날 이걸 소각했다라고 가정하게 되면, 만약에
만약에 7월 10일 날 소각을 했다면, 이렇게 7월 10일 날 처분하지 않고 소각을 했다면 자본금이 한 주당 액면 5,000원이니까 세 주면 15,000원이 없어지고요. 이때는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이 아니라, 그렇죠, 소각을 한 거니까 감자차손으로 해서 자본 조정으로 처리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해될까요, 여러분? 자, 그러면 우리가 자본 거래와 관련된 항목들이 어떤 게 있습니까? 자본 거래와 관련된 우리가 잉여금, 자본 잉여금에는, 자, 우리가 앞전에서 공부했던 거 한번 쭉 정리해 보면, 자, 주식을 발행할 때 액면 금액을 초과 발행한 거, 주식 발행 초과금. 자, 또는 5,000원짜리 액면 금액 주식을 4,000원에 할인 발행했다 그러면 차변의 1,000원만큼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이렇게 자본 조정으로 구분했었죠. 또 주식의 재취득과 관련해서 매입 소각할 때 감자 차익, 이건 자본 잉여금이었죠. 거꾸로 감자 차손, 이건 자본 조정이었습니다. 또 자기 주식 거래를 할 때 자기 주식 처분 이익, 이건 자본 잉여금이었습니다. 자기 주식 처분 손실, 이건 자본 조정이었죠. 자, 이렇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쓰는 이런 자본 잉여금, 자본 조정, 주식 발행했을 때, 주식을 재취득했을 때, 매입 소각하거나 자기 주식 거래를 할 때 이런 개정 과목들이 발생된다라고 지금까지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자, 그런데 위 항목들은 우리 회계 기준에서 둘 다 표시하지 않고 서로 상계해서 순액으로 보고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주식 발행 초과금 100원이 있는 상태에서 주식 할인 발행 차금 30원이 발생이 됐다. 그러면 주식 발행 초과금이 있으니까 이거를 우선 상계하라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제가 한번 써볼게요. 지금 주식 발행 초과금으로 100원이 있어요, 여러분. 100원이 이렇게 있는데 이번에 주식 할인 발행 차금 30원이 생겼어요. 그럼 자본이 그것만큼 감소가 되겠죠. 30원만큼. 그러면 이렇게 주식 발행 초과금 100원, 주식 할인 발행 차금 마이너스 30원, 이렇게 각각 표시하지 말고 주식 발행 초과금이 기존에 100원이 있으니까 이 주식 발행 초과금에서 30원을 먼저 상계하는 거예요. 그러면 70원만 남을 거고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기록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럼 100원 플러스 했다가 30원 마이너스 하나, 그냥 70원으로 하나. 어차피 자본은 70원이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해될까요? 그래서 이렇게 서로 상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각각 이렇게 100원, 마이너스 30원 이렇게 하지 말고 기존에 100원이 있으면 그걸 30원 상계해서 그냥 70원으로 주식 발행 초과금을 나타내라 이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이렇게 서로 상계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회계 처리 방식은 이런 감자 차익, 감자 차손, 또 자기 주식 처분 이익과 자기 주식 처분 손실도 같은 얘기예요. 같은 얘기입니다. 자, 케이스를 통해서 한번 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1월 7일 날 한 주당 액면 금액 5,000원짜리 발행 주식수 100주를 6,000원의 현금으로 납입받고 발행했다. 그럼 100주에 6,000원이면 현금 60만 원 들어왔고요. 자본금은 액면 금액 50만 원이고요. 10만 원 액면 금액 초과 발행한 건 뭐죠? 그렇죠.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는 자본 잉여금으로 회계 처리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2월 10일 날 추가로 또 한 주당 액면 금액 5,000원짜리를 100주를 또 발행했대요. 근데 이번에는 한 주당 3,500원에 할인 발행했대요. 그럼 100주에 3,500원이면 35만 원을 현금으로 납입받은 거죠.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주식을 발행했으니까 대변에 뭐가 떠요? 그렇죠, 자본금. 자, 자본금은 항상 액면 금액으로. 자, 그러면 15만 원만큼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생긴 거죠. 근데 이 주식 할인 발행 차금 15만 원 이렇게 하지 마시고 기존에 지금 주식 발행 초과금이 대변에 얼마가 있습니까, 여러분? 주식 발행 초과금이 대변에 10만 원이 있으니까 이 대변에 있던 주식 발행 초과금을 우선 상계하라는 거예요. 우선 이렇게 상계하고 그러고도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주식 할인 발행 차금으로 기록하자는 거예요, 이게. 이해될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주식 발행 초과금이 지금 10만 원이 있는 상태에서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15만 원이 생겼잖아요. 이렇게 각각 하지 말고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15만 원이 생겼지만 주식 발행 초과금을 먼저 없애고 그리고 나머지 5만 원을 주식 할인 발행 차금으로
해주면 표현의 방식이 좀 더 심플하게 나타나는 거니까 플러스 10만 원 했다가 마이너스 15만 원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이걸 서로 상계해서 마이너스 5만 원 이렇게 자본이 표시될 수 있도록 하자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는 이 계정 과목들은 서로 상계해서 상계 처리해야 된다는 거 여러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 케이스에서 보듯이 2월 10일 주식 할인 발행 차금 15만 원 차변에 기입하지 않고 우선 1월 7일 날 있었던 주식 발행 초과금 대변에 있는 거 우선 상기하고 그러고도 부족한 금액을 주식 할인 발행 차금으로 기록한다. 이 반대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또 감자 차익이나 감자 차손, 또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나 자기 주식 처분 손실도 이와 같은 맥락으로 회계 처리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서로 상계해서 이렇게 순액으로 보고한다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서는 우리가 주식을 재취득했을 때 그게 매입소가 가거나 자기 주식 거래했을 때 어떤 회계 처리가 일어나는지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학습을 했고요. 또 다음 강에서 이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